회색머리 앤,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김양미 옮김, 김지혁 일러스트, 출판사 인디고. 2. 매슈 커스버트가 놀라다. 매슈 커스버트는 밤색 말을 몰고 브라이트 리버역까지 12km가 넘는 길을 느긋하게 달렸다. 아담한 농장들 사이로 난 길은 무척 아름다웠다. 발삼향 그윽한 전나무 사이를 지나기도 하고 안개 같은 꽃이 만발한 야생 자두나무 골짜기를 달리기도 했다. 과수원에서 풍겨오는 사과꽃 향기로 공기는 달콤했고 풀밭은 진주빛과 자줏빛 안개에 덮인 저 먼 지평선까지 비스듬히 펼쳐져 있었다. 매슈는 마주치는 여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해야 할 때를 빼면 나름대로 이 나들이를 즐겼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주고받는 게 관습이었다. 매슈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 말고는 여자들을 죄다 무서워했다.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이 자신을 몰래 비웃는 것만 같아 거북했다. 어쩌면 매슈의 생각이 맞을지도 몰랐다. 매슈는 투박한 외모에 회색 머리칼이 구부정한 어깨까지 길게 늘어졌고 20살부터 연갈색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탓에 괴상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매슈는 20살 때도 흰머리만 적었다 뿐이지 60살로 보였다.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다. 매슈는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하며 조그만 브라이트 리버 호텔 마당에 말을 묶어놓고 역사로 갔다. 긴 플랫폼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맨 끄트머리에 여자아이 하나가 판자더미 위에 앉아있는 게 보일 뿐이었다. 매슈는 여자아이라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아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옆을 지나갔다. 혹시라도 그 여자아이를 보았다면 아이의 태도와 표정에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는지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아이는 무언가를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앉아서 기다리는 일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던 까닭에 꾹 참고 열심히 앉아 기다렸다. 매슈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기 위해 매표소 문을 닫고 있는 역장과 마주쳤다. 매슈가 5시 30분 기차가 곧 도착하느냐고 역장에게 물었다. 쾌활한 성격의 역장이 대답했다. 5시 30분 기차는 30분 전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손님이 매슈 씨가 데려갈 여자아이를 내려놓고 갔답니다. 저기 바깥 판자 더미 위에 앉아있는 아이예요. 여성용 대합실에서 기다리래도 밖에 있는 게 좋다고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상상할 거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서요. 좀 별난 아이 같아요. 매슈가 멍한 얼굴로 말했다. 여자아이가 아닌데요. 내가 데려갈 아이는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역장이 휘파람 소리를 냈다.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보군요. 스펜서 부인은 저 여자아이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렸고 나한테 맡겼어요. 매슈 씨와 동생분이 고아원에서 저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으니 곧 데리러 올 거라면서요.
내가 아는 건 그게 다예요. 이 근처에 다른 고아는 숨겨놓지 않았답니다. 마릴라가 옆에서 이 사태를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매슈가 할 일 없이 말했다. 이해가 안 가는군. 역장이 무심코 말했다. 저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저 애도 입이 있으니 뭔가 말을 해주지 않겠어요? 어쩌면 댁에서 바라던 남자아이가 없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배가 고픈 역장은 휑하니 가버리고 운 없는 매슈만 혼자 남아 잠든 사자 코털 건드리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했다. 여자아이, 더구나 낯선 여자아이, 그것도 고아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왜 남자아이가 아닌지를 물어봐야 했다. 매슈는 속으로 끙끙거리며 몸을 돌려 아이가 있는 플랫폼 쪽으로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여자아이는 매슈가 옆을 지나간 뒤로 매슈를 쭉 지켜보았고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매슈는 아이를 쳐다보지 않았다. 혹시 보았다 하더라도 아이의 모습이 어떤지 제대로 보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 것이다. 나이는 11살쯤. 옷은 짤막하고 딱 달라붙고 볼품없는 누런 원피스 차림이었다. 머리엔 납작하고 빛바랜 갈색 밀짚 모자를 썼고 그 아래로는 숱 많고 새빨간 머리를 두 갈래로 따 등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얼굴은 작고 하얗고 야윈데다 주근깨가 많았다. 입은 커다랬고 눈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눈동자는 빛이나 분위기에 따라 초록으로도 회색으로도 보였다. 지금까지는 보통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이었다. 하지만 예리한 사람이라면 아이의 턱이 날카롭고 단호하며 커다란 두 눈엔 활기와 생기가 넘치고 입은 귀엽고 감정이 풍부하며 이마는 넓고 둥글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즉,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슈 커스버트가 터무니없이 겁을 내는 이 집 없는 여자아이의 몸에 남다른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단정 지었을지도 몰랐다. 어쨌거나 매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부담은 덜게 되었다. 매슈가 자기 쪽으로 온다는 확신이 서자마자 여자아이가 햇볕에 그을린 야윈 손으로 구식 여행용 손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머지 한 손을 매슈에게 내밀었던 것이다. 여자아이가 유난히 낭랑하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초록지붕집의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오시지 못할 이유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만약 오늘 밤에 아저씨가 오시지 않으면 기찻길에 내려가 저기 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벚나무 위에서 있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얀 벚꽃이 활짝 핀 나무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자는 건 멋진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대리석이 깔린 넓은 방에서 묵는다고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저씨가 오늘 밤에 못 오셔도 내일 아침엔 꼭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내민 앙상한 작은 손을 어색하게 잡으며 매슈는 어떻게 할지 마음을 정했다.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이 아이에게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 집에 데려가서 마릴라한테 얘기하라고 할 작정이었다. 어쨌든 아무리 착오라고는 해도 브라이트 리버역에 아이를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설명 같은 건 초록지붕 집에 무사히 돌아간 다음에 하는 편이 나을 듯 싶었다.